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이민 전문가 유학대리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 이민 중에서 RCIP법, Rural Community Immigration Program, RCIP법에 대해서 소개할까 해요. RCIP법은 캐나다의 새로운 연방이민 프로그램인데요. 1월 30일에 런칭을 했습니다. 아주 신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사실은 기존의 RNIP법이라고 해서 농촌이민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중소도시이민법, 소도시법. 요거를 루럴 이민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언어로 번역을 했을 때 정말 뭐 시골 이민법, 중소도시 이민법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개되느냐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좀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RNIP가 작년 8월 30일 정도에 이제 클로스 되고 끝나고 새로운 법의 이름이 바뀌어서 RCIP법으로 나올 거다, 이런 소식을 작년 3월 정도에 이 RNIP 도시가 있는, 소도시가 있는 컬리지들의 학교 직원들이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줬었어요. 저한테. 캐나다 전체적으로 사실 유학이민 둘러봐도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뭔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 이 유튜브, 제 거 유튜브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서 보시는 캐나다 유학과 이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 중에 대도시의 생활을 좀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소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물가가 저렴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이 RCIP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도시도 있고요. 아예 소도시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 14개 도시를, 이번에 14개 도시를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또 모든 곳이 도시가 다 큰 게 아니에요. 인구가 뭐 10만 이상 되시는 도시는 제가 봤을 때 중소도시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아래는 도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도시들은 시골 소도시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시골 소도시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캐나다 약간 중소도시, 중소도시하고 소도시 사이를 갈 것인가, 급이 있거든요. 인구수를 보고서는 좀 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10만 이상만 돼도 그래도 캐나다 어느 정도 인프라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이 RCIP 도시를 볼 때, 규모를 볼 때 유니버시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조금 분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유학 후 이민이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만 가시기 때문에 여기를 가시는 분들은 진짜 뭐라 그러죠? 데스퍼레이트해요. 되게 굉장히 간절해요. 제가 이쪽을 가시는 분들은 꼭 영주권이 필요하신 분들, 원장님 저 영주권 꼭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예전에 호주 영주권 어렵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살아봤는데 영주권이 굉장히 어려운 거 한 번은 겪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연방이민법입니다. RCIP법을 보면 굉장히 뭐 조건이 어려울 것 같다고 디스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BC주에서는 이제 3개 도시가 선정이 됐고, 알버타주 하나, 사스케찬주 하나, 또 마니토바주 3개, 온타리오주가 5개, 노바스코사주 하나입니다. 다 사실 처음 들어보는 도시일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BC주에서는 오카나간이라던가 웨스트 코트니, 또 온타리오주에서는 썬더베이, 세인수마리, 서드버리, 놀스베이, 이 정도가 조금, 티민스, 이 정도가 조금 들어보신 학교라고 보여지고요. 고객분 중에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쪽 이력 있으신 분은 당연히 유아교육 쪽으로 컨설팅을 해드려야겠고, 만약에 고객분 중에 기술이 있으면 중장비 정비라던가 이런 정비 쪽으로 소개를 해드려야겠고, 또 고객분 중에 의료계통에 관심 있으면 PN이라던가 RN이 되기 위한 의료 쪽으로 설명해 드려야겠죠. 이렇게 본인이 살아온 경력을 가지고 제가 어떤 직업으로 나아가야 될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학과들은 이제 싱글들이 갔을 때는 제가 기숙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도 사실 유학원 초년차에는 저희가 오늘 유학트리가 25주년인데요. 저도 초년차에는 캐나다 컬리지에서 오는 직원들의 말들, 소개, 정보만 가지고 상담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유학이민도 영주권도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이거든요. 어떤 영주권 법을 내가 채택을 하느냐,
어떤 이민법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민이 빨리 되기도 하고 느리게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유튜브에 디테일한 학교 소개, 지역 소개를 좀 자제는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이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많이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많이 고민을 해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직업인가를 생각을 궁금해서 그 직업과 연결된 학과를 저는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지만 이 RCIP 도시들 14개 도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컬리지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정부에서 나오는 자격증이고 캐나다 공립컬리지에서 나오는 자격증 또는 주에서 나오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프로빈스에서 나온다는 건 나라에서 나오는 자격증이거든요. 이 소도시를 나와서 캐나다 전역에 어딜 가시던지 간에 다 일할 수 있습니다. 소도시에서 유아교사를 일하고 타도시에 가서 밴쿠버, 토론토 가서도 다 할 수 있고요. 소도시에서 치의생학과, 제가 말씀드린 치의생학과, 마사지 치료사학과, 임상병리학과 이런 학과들을 다 무조건 나와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취업해서 영주권 받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정리해서 학생한테 직접 보내주고, 왜냐면은 캐네디언 직원들이 그런 자료를 한국어로 만들지 않거든요. 뭐 홈스테이 숙박이라던가 기숙사 숙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갔을 때 한국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RCIP 가실 때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포트를 하는 한국인 직원이 거의 없거나 또는 대부분 이 14개 중에서 한국인 있는 직원 한 컬리지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한국인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좀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캐나다 가서 좀 안정적으로 내가 유학을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서 직업을 가져서 제대로 좀 정착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학트리 연락 주시면 제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어떤 과를 가면 좋을까, 이거를 저하고 많이 고민을 해서 그 과를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캐나다에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학과가 있었어요.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과들을 저와 같이 발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RCIP, 주정부 이민이 아니라 연방 이민입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이고, 이 지역 14개 지역에 가셔서 2년제를 공부를 하고 취업해서 영주권 신청하시거나, 또는 이제 배우자 취업 비자는 안 나오지만 요즘에 배우자가 월 비자로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